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9월 15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시간입니다.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은 말이야. 자,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가장 주식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언제든지 매수할 수가 있는데 매도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렵게 되죠.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상황들, 펀더멘털에 악영향을 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가의 장점은 민첩성이라고 했죠.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겁니다. LG화학 부분이죠. 3월 15일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상황 기억하시죠? 그죠? 폭스바겐 내재화 이슈. 그래서 완성세를 버리고 소재 쪽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때가 3월 15일 그 이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 NC소프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전저점을 붕괴하는 개파락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장대 음봉이 날 때 사실은 개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 80만 원이었었는데 1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너무 싸다. 가격을 본다는 거죠. 김기수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가치를 보셔야 된다. 주식은. 그죠? 그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또 카카오 마찬가지지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카카오가 장대 음봉을 내는 흐름을 갖고 간 첫날 같이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방송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 회사가 망합니까? 중장기로 들고 계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의 가장 큰 단점, 장점은 뭐냐? 어떤 사안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그것이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는 일단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보는 것이 정석 플레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라인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더하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종목 수가 너무나 많으면 그죠? 어떤 뉴스가 나와서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종목 수, 그 종목이 5종목이면 5종목, 그 이내에서 관리를 해야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의 장점을 살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은 절대 초보자라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 계시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쁘시다고 봐주는 일 없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김기수 돌직구 시간을 들어가기 이전에 노란택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노란색으로 샵 0988을 누르시면 그리고 김기수 문자 전송을 하시면 이 MTN에서 여러분들께 답장이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럼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본격적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그죠? 자, 그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지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월 20일 날 종합주가지수 3049포인트를 찍던 이 원이죠. 코스닥의 첫 번째 이 원입니다. 이 이후에 9월 1일 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원에 요 라인 부분에 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도를 고려하셔라. 그죠? 특히 추석 전에 사시려면 그죠? 미리 매도하고 지켜봐야 된다.
다시 이 원위치로 왔습니다. 그래서 3,15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왔죠. 수렴형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아직 갖지 못하는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항상 예측과 대응의 영역을 함께 가져야 되는데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9월 1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이슈, 이 이야기를 왜 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그죠?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이틀, 목요일, 금요일 지나고 나면 5일 동안의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5일 동안 쉬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쉬지만 미국 시장은 열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또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런 일정과 관련된 부분을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은 다소의 조정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양호하게 나왔죠.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담을 조금 해소하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시장은 떨어졌을까요? 그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거죠. 절대적 수치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테이퍼링은 여러분들의 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김 기수는 연내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미국 시장이 크게 올라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난 9월 1일 때도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했죠. 모건 스탠리와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시장 10% 내외의 조정을 보여야 된다. 음악이 느려지는데 계속 춤추는 건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나 있는 거죠, 그죠? 보통은 중간에 다 떠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아이비들도 있다는 겁니다. 혼조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그 10% 조정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나오게 되면 10%도 조정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을 딛고 주식을 매수해서 갈 거냐 아니면 매도해서 갈 거냐 이것도 이제 와서 고민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9월 1일 날 여러분들께 미리 고민하고 미리 결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개인 투자가가 성향마다 틀린 겁니다. 단기 투자 성향이라면 매도하고 가면 어때요? 그죠? 다 매도하고 가서 다음 주 시작하면서 갭상승 해외 시장이 좋아서 갭상승하면 3% 갭상승에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현금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요. 또 매도하려고 하니까 경기 민감 섹터 다 떨어진 종목, 다 손해나는 종목을 매도하고 가기가 아까우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라 해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섹터에서 줄일 겁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추석 연휴 기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005년 이후에 62%가 추석 전후 연휴 일주일을 비교를 하게 되면 올라갔을 경우가 더 많았다. 그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올라가는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되죠.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디폴트 우려, 여기 왼쪽 화면을 보면 아찔할 겁니다. 왜? 2011년에 8월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어요. 왜?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15%가량 급락이 나왔고 글로벌 증시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여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봐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정치권 맨날 싸우잖아요. 예산안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미국이 이 부채 한도 협상과 인프라 투자 법안 이 부분이 서로 맞물려서 치고받고 할 공화당과 민주당의 관계 이런 부분들 거기에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지지율이 급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우려가 일정 정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그나마 파월 의장 연임 가능성 그게 내년 2월에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여하튼 앨런 재무장관뿐만이 아니라 금융 규제 강화를 했던 민주당의 의원들조차 파월의 연임을 지지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건 비둘기파적인 이 파월 흐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부담 요인은 있어도 주식을
갖고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9월 10일 날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7개월 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죠? 수사 어구 보시면 그 진솔하며 심도 있고 광범위한 전략적 대화를 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그 이전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항상 뭐다? 이 이야기가 별 볼 일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두리뭉실했다. 그 이전에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그때도 진솔하고 심도 있는 교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때리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재개 가능성도 시장엔 부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규제 강화 국면. 지난주에 카카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 카카오는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중국 정부가 규제 이후에 미국 상장 중국의 주가가 52%가 급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어제도 또 박살났죠. 그죠? 그 규제라는 거 하는 부분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를 위해서 그 공동부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들 두드려 패고 그런 가운데에서 인민을 위한다는 그런 흐름 부분으로 가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자, 우리 시장도 한국의 핀테크 규제 이슈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난데없이 골목 상권을 휘두르는, 사실 카카오가 좀 하긴 너무했잖아요. 그죠? 붕어빵만 안 팔 뿐이지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런데 타겟이 딱 이번에 됐죠. 그죠? 이번 흐름 부분에서 된 이후 부분으로 가게 되면 가계대출과 금리 인상에 이은 핀테크 규제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10월 국정감사 그리고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규제에 대한 부분을 더 폭넓게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민심을 얻고 표를 얻으려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대기업 때리기. 그죠? 대기업 때리기.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그리고 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과정. 이러면서 표를 얻는 과정들이 야권이든 여권이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국정감사 이런 상황들에서는 일정 정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부담과 불평등 이슈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만족감을 주려면 규제에 대한 부분이 그죠? 특히 대기업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커머스나 택배, 핀테크, 모빌리티, 앱스토어 이쪽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뭐예요? 접근이 안 하는 것이 좋죠. 그죠? 종목이 2,200개가 있는데 굳이 이런 종목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 시각에서도 사실 이런 핀테크 관련 주식들은 한국의 성장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 섹터마저 애플처럼 애플도 그 규제 때문에 힘들었듯이 여하튼 그런 부분에 한국 규제가 중국 규제처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 흐름이 있으면 외국계 자본이 확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죠? 오히려 매도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숨고르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한정된 섹터에 의한 움직임이지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다는 거. 자, 그런 다음 어제 부분에 있어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팡팡 했죠. 그죠? 그래서 노랑풍선을 비롯해서 여행, 항공,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부분들이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해 주니까 분위기 업됐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업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둔화 조짐 맞습니다. 둔화되고 있고 한국의 백신 접종 비율, 그죠? 1차 접종이 이번 주로 70% 넘어가고 2차 접종 비율도 서서히 올라오면서 미국과 한국, 영국, 유로존까지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동남아 시장입니다.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 베트남, 태국, 베트남 쪽 보게 되면
확진자 수는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갈색 부분, 이쪽 부분이 사망자 수인데 사망자 수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죠. 이게 왜 문제이냐 하면 동남아 이 부분들이 결국 제조업 PMI가 40포인트 선을 하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망, 우리나라도 동남아 쪽에서 이 공급,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공급망 사슬이 붕괴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3, 4분기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 반대로 또 미국 경제활동 지수는 이 델타 변이를 통해서도 불구하고 레스토랑 좌석 이용수나 또 미국 항공기 운항 대수나 또 교통 혼잡 지수, 구글 이동성 지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난 코로나19에 비해서 아주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경기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하락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는데 그죠? 동남아 쪽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고 미국 쪽에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런 부분이 결국 뭐예요? 비추세 구간을 만든다는 거죠. 떨어지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흐름들이 양호하고 또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경기 민감 섹터에는 많고 그러니까 비추세 구간으로 움직이는 상황. 그게 뭐예요? 단기 변동성에 의한 등락만 펼쳐지는 게 경기 민감 섹터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핵심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연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그래도 구조적 성장 섹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매번 여러분들에게 방송이나 어떤 상황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19 이전엔 세계 글로벌 시장의 경제가 성장률이 팍팍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중국의 인도의 인프라 구축과 중동의 오일머니 이 부분 속에서 급격하게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장치 산업이 화랑을 날렸던 그 시대 이후는 사실 전반적인 부분의 경제 성장률은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약화되었던 부분을 일정 정도 회복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거지.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오늘 중국 지표 발표됐잖아요. 그죠? 소매 판매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내려왔습니다. 생산, 소매, 도매 전부 다 지금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경기 민감 섹터가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시장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죠?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지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화면도 여러분들께 보여줬습니다. 지구 종말 같은 광장, 그리스가 섭씨 55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기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너무 관가하는 부분이 있죠. 야, 마이너스 20도, 30도래도 우리 다 살 수 있고, 그죠? 플러스 40도, 영상 40도래도 우리 조금 덥지, 그죠? 자, 그런데 기후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다는 건 뭡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써야 돼요. 겨울에는 난방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뭡니까? 결국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오는 겁니다. 7월 21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친환경 투자 10년 이상 대세일 거다. 2020년대는 그린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왜? 1990년대는 나스닥으로 상징되는 테크붐이었고 2000년대는 신흥국 경제의 부상, 그죠? 중국, 인도, 중동의 흐름, 그래서 장치 산업,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화 이런 부분이 상승을 했다면 2010년대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했고 이제 2020년대는 그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친환경 투자가 어떻다, 10년 이상 대세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 7월 14일 날 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 개인 유튜브에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린랠리의 시사점 그리고 그런 가운데 7월 20일에도 이 수소, 유럽의 그린 뉴딜 주요 정책, 수소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수소 전부 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풍력까지. 자, 우리가 여기서 되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린랠리의 개념을. 그죠? 2차 전지. 그죠?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또 광의의 뭡니까? 그린랠리 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그죠?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난리 부르스지 않습니까?
그죠? 경기민감주 왜 떨어지는 종목 잡고 제사 지내는 겁니까? 올라가는 종목 냅두고 섹터 납두고 효성첨단소재, 수소 관련주, 효성첨단소재,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코오롱인도, 롯데정밀화 하다못해 한국가스공사까지, 그죠? 수소와 연관된 부분들이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돈이 몰리지 않는 쪽에 가서 매매를 하는 겁니까? 이제 풍력도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풍력은 뭐예요? 사실 컨택 쪽도 강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삼강의 멘티 앞으로 잘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IPCC 6차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장이, 우리 기후가 1.5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 엄청난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는 티핑 포인트가, 그걸 넘지 않기 위해서 기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탄소 제로를 위해서, 넷 제로를 위해서 얼마나 시장이, 각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뭐 영구 동통증이 무너져서 그 부분이 이산화탄소가스를 배출하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구 온도에 따라서 아까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오는 그런 기후의 변화 부분들이 인류의 재앙.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죠? 해수면이 오르고 그 우리나라는 혹시 뭐 높게 쌓으면 괜찮겠지,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 그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러운 자산 가격 조정을 의미하는 게 전환위험이고, 물리적 위험은 너무 늦게 전환하면서 앞서 언급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리스크.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행권, 금융에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해안가지대에 공장이나 기업이나 그리고 주택이 침수당한다면 거기에 담보대출을 한 은행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기후변화는 여러분들 속에 엄청나게 각인되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거기에 수소 생태계 부분, 그냥 수소를 테마로 이해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죠? 저가주 막 하지 마시고 수소 생태계를 이해하면서 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과정에서 수소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레이 수소가 있고 거기에 가장 좋은 그린 수소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편화되지 못한 부분. 그런데 그거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면 나아집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수소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는 전기차는 배터리라든지 또 그 상황 속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수소차는 주행하면서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안전성이 문제였었는데 수소 탱크 불 붙여서 라이터로 켜면 불 안 납니다. 폭발 안 합니다. 수소 폭탄을 연상하시는데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 전무한 안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소 산업의 경제성만 확보되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의 수소 프로젝트,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몰려야지요. 돈이 가는 곳에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국내외 친환경 관련 이벤트 4, 4분기에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 자세한 얘기를 제한된 시간 하니까 힘든데, 자 6시 10분에 이 자세한 내용 그리고 종목과 관련된 전략적 전술적 매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 밴드 김기수를 치시면 저기 잘생긴 얼굴이라고 하라고 하네요. 예, 비슷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클릭하시면 저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주도 섹터의 매매,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하셔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